네, 지금 소개받은 김성욱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은 김동길 박사님과 조갑재 선생님 강연에 앞서서 왜 국민행동본부가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 취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가 어느 정도로 파괴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 위주로 이 간단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브리핑을 드리고 아마 이 조갑재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실 거고, 김동길 박사님은 이어서 이 대한민국이 어둡지 않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아마 말씀드려 주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 60년 역사가 기적적이란 건 모두 다 공감하는 거고, 그 실증적인 사례가 바로 이 포항시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최근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이 법치가 파괴되고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불법폭력 무질서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좌파 정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왜 문제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가 얼마나 잘 안 지켜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OECD라는 선진국 클럽이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선진국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이 OECD에서 가장 법을 안 지키는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일 이 OECD의 평균 정도로만 법을 잘 지켰다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10년 동안 매년 1%씩 추가로 경제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 즉 법만 잘 지키면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법을 안 지켜서 선진국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불법폭력 무질서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이 불법 폭력 무질서를 도해를 해보면은 주체가 아주 특정 정당 내지는 특정 세력입니다.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이러한 소위 좌편향된 세력들과 함께 이러한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치를 파괴하고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입니다. 헌법 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낸 판례에 따르면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판시가 돼 있지만은, 그런 사실상 이러한 판시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등의 세력들은 이 사실 법치 파괴, 질서 교란에 앞장서고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일부 야당이나 일부 언론들까지 합세를 해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깽판 세력이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깽판 세력들이 북한 정권의 대남 노선에 사실상 공명하면서 그 노선에서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지난해 이 촛불 집회입니다. 이 지난해 1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불법폭력 무질서의 도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 미국산 쇠고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 미국산 쇠고기 먹고 인간광합병 걸린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자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100일 넘게 촛불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원인이 됐던 것은 지난해 4월 29일 PD 수첩, 1년이 지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30군데를 왜곡 날조 우역, 한마디로 조작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MBC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광우병 위험을 극도로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언론의 과장, 왜곡, 날조, 오역 방송이 나오자 이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된 것이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장 보도가 나오자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의 소위 좌파 세력, 친북 세력, 좌경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정부, 반체제 운동으로 치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킵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라는 것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받아 촛불 집회를 하면서 북한 정권의 체제 전복 선동, 그리고 친북 좌파 세력의 정권 타도 선동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지난해 5월 6일부터 본격적인 촛불 집회가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들, 노동신문, 반제민전, 그리고 통일신보 등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들에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려라, 본격적인 선동을 하는데,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2-3개씩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북한 정권의 이 선동에 같이 합세를 해서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들은 촛불 집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부터 전국의 지부의 투쟁 지침이라는 것을 문건으로 하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진보연대 그리고 그 산하의 실천연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북 좌파 단체들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군에서 촛불 행사를 조직해라, 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어서 사회를 마비시켜라, 우리의 촛불 집회를 하는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있다. 제2의 6월 항쟁을 위해서 청와대를 진격해라, 종교계 선언을 하고 유모차 행진을 해라.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2012년에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친북, 연북 정부, 쉽게 말씀드려서 공산주의 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다. 이게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문제가 촉발되자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들이 했던 선동 내용입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이 촛불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북 좌파 단체인 진보연대나 실천연대 같은 단체들이었는데, 5월 6일 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60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촛불 집회를 점화했지만, 실제로 5월 6일 출범할 때 모습을 보면은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 한국진보연대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북 좌파 단체가 주도를 했고, 여기에 대표를 지는 참가단체, 참관단체 대표들이 이 빨간 박스 안에 친 것과 마찬가지로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 무질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난해 촛불 집회를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난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지만, 그 이전에는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미 집회, 친북 시위는 다 이 사람들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친 사람들이 지난해 촛불 집회는 물론 그 이전 이후에 반미 시위, 친북 집회를 다 주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오종렬이라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느냐.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반미 집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첫 번째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여중생 범대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적인 반미 시위 친북 집회를 했습니다. 이때 여중생 범대의 대표가 바로 오종렬 씨고요. 집회에 앞서서 성조기에 불을 태우고 여기에 자극받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찢는 모습입니다. 2005년 9월에 메가드 동상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에 메가드 동상이 있죠. 이 메가드 때문에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메가드 동상을 끌어내리자는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천의 자유공원에 달려가 버린